자, 오늘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우리 김 부장이 해주시면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전 종목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월봉을 보면서 찾는 방법. 또 하나는 엑셀로 퀀트 작업하듯이 퀀트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수작업을 좋아합니다. 손으로. 그래서 세력이 매집하는 국면이 접어들면 이제 그때 기업 분석을 합니다.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향후에 매출 증가율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고 매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작업은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작업을 좀 해보시면, 그리고 차트를 많이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결국 품 파는 거예요. 품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나요? 매수 매도 지점을 어떻게 잡는다기보다도 이제 좋은 종목이 나오면 주가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같이 들락달락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단부에 내려올 때 잡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그 기술인데, 시세를 많이 바라보다 보면 주가가 단기 급등 나오면 좀 기다리고 눌림목 나올 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의 매수 기술이죠. 자, 눌림목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나요? 눌림목은 주가가 이제 우상향 하나 갈 때 보면 이렇게 그냥 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단기에 급등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급등 나오고 톱니처럼 쓸면서 간다고. 그때 이 눌렀을 때의 모습을 눌림목이다 한다. 들어서 눌러서 들어서 눌러서. 추세가 꺾인 종목은 버리고 가야 하는지, 능마주가 되더라도 들고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애매모호한데, 추세가 꺾였다는 건 다 써먹었느냐 안 써먹느냐가 문제죠. 다 써먹은 종목은 버려야 되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추세가 꺾여서도 장기 보유해야 되겠죠.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도 비중이 크면 찢어야 하나요? 외려 그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피라미딩인데, 그 피라미딩 전략에 의하면 비중이 늘어나다고 팔지 않는 거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피라미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피라미딩이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한 종목을 매수했는데 우상향해서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는 거죠. 그게 피라미딩이에요. 떨어지고 있을 때는 물타기라고 그래. 그건 하면 안 돼요. 떨어진 건 더 떨어지니까. 주가의 습성이 올라가는 건 더 올라가고 떨어진 건 더 떨어진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내가 어떤 특정한 종목 100만 원 샀더니 110만 원, 12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추가 매수를 더 100만 원 해본다든지 50만 원만 더 사본다든지 하는 게 피라미딩이라고. 수제 펀드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펀드를 가입하면은 뭐 비싼 거는 2.5%에 이제 1억이면 250만 원 1년에 한 번씩 뛰어가는 게 있고, 싼 거는 한 50만 원 0.5%니까 한 50만 원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펀드에 나가는 수수료를 넣지 않고 내가 직접 발굴해서 만드는 걸 수제 펀드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펀드는 매해마다 수수료가 나가지만 이거는 10년을 들고 가더라도 수수료가 한 푼 안 나가니까, 수수료가 장기로 보면 엄청 큰 돈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들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종목이 많으면 종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목은 뭐 관리할 게 없이 좋은 종목을 골고루 잘 담았다면, 계좌에 보면은 쇼팅하면 돼 있잖아. 쇼팅. 예를 들어서 뭐 수익률 퍼센트를 본다든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200개다 그러면 200종목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를 살펴다 보면 팔아야 될 자리와 추가 매수해야 될 자리가 보일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면 본인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지. 어느 날 들어왔다고 그게 탁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소액 투자자도 종목을 다양화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하나요? 그게 이제 여러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한 종목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가 종목을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 못 들고 가요. 금액이 작아도 종목을 나눠야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뭐 100만 원이면 10만 원씩 사면은 10종목 되는 거고, 5만 원 사면은 20종목 되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죠. 유튜브 방송만으로도 공부가 되나요? 유튜브 방송 아니라 아무것도 안 봐도 공부가 되겠죠. 뭐냐면 본인이 연구를 한다면. 그런데 이 투자의 역사에 있는 그런 그 명인들이 한 얘기들은 그들이 다 실패하면서 배운 거예요. 이 투자의 공부를 해보면 깡통이 나야 공부가 되는 거니까, 실패해야 모든 것을 배우게 되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게 좋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심화 강의를 듣는 게 좋죠. 유튜브에 영상이 많은데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그걸 선택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조회수 많은 거, 좋은 영상은 사람들이 퍼날릴 테니까 조회수 많은 걸로 보면은 이제 영상을 누르고 거기 보면 조회수 순으로 조회하기, 오래된 순으로 조회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 순으로 조회하면 클릭수 많은 거부터 나옵니다. 클릭수 많은 거부터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부자 아빠 유튜브 말고 추천해 주실 만한 전문 유튜브가 있나요? 여러분이 그 주식을 잘하려면 인문학 고전을 해야 되는데요. 인문학 고전을 잘 읽어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게 책한 민국이라고 그래요. 책한 민국 유튜브를 여러분이 구독하시면 좋을 겁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은 이익이 났을 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게 투기꾼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팔아줘야죠. 올라가는데 갑자기 쭈르륵 상이 쳤다. 그러면 한번 팔아주는 거고요. 그때가 뭐 많이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별로 안 할 겁니다. 상한가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소형주에서는 그런 것도 한 번씩 때려줌으로써 상한가 치고 나면 후유증이 있으니까 상승폭의 2분의 1 이상 조정하죠. 그래서 이제 매도해 주는 겁니다. 비중을 조금씩 사면 여러 주식을 사놓고 안 팔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건가요? 그렇죠. 안 팔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좋은 종목은 영원히 팔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잘 담느냐가 중요한 거고 가다 보면은 투기꾼이 들어와서 개인 투자가들에게 버블을 일으켜서 팔아먹은 종목은 이제 같이 팔아주고 나와야 되고요. 멀리 갈 종목들은 단기에 급등하거나 개인 투자가들을 흥분시키지 않아. 저기 조용하게 우상향하는 거. 예를 들면 미원상사라든지 고려신용정보라든지 그런 종목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죠. 네. 삼성전자도 뭐 40년 동안 그렇게 우상향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큰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개인 투자가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을 큰손은 좋아하지 않아요. 올려놓으면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데 그 개인 투자 좋은 일을 시키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개인이 많이 분양됐으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가들에게 많이 분양됐다. 카카오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메리트가 없는 거죠. 추천 도서 목록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추천 도서는 지금 이제 앙드레 코스타니의 이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든지 투자의 내기동이라든지 굿드 그레이트 이런 걸 추천하는데 좀 더 자세한 게 디테일하게 추천한 거는 88TV 투자 전략방에 지금 조금씩 잘라가지고 올려놓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부자아빠 책도 절판된 좋은 책들은 거기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투자 전략방에서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가 꼭 읽어야 할 책 딱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앙드레 코스타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들어라를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장기라면 몇 개월 투자하는 것을 말하나요? 장기란 영원히 팔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 40년 올라갔고요. 삼성화재도 40년 올라갔고요. 이완여행도 40년 올라갔잖아요. 언제 팔아야 될지 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팔아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거 2000년에 팔았어야 돼요. 너무나 많이 그때 주도주였는데 많이 땡겨 먹어갖고 지금까지도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요. 너무 지독하게 인기 있던 종목. 지금으로 말하면 테슬라나 카카오 같이 인기가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부터 손해를 보면 잘라야 할까요? 초보자들은 특히 종목을 압축하기 때문에 몰빵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그 종목에 대한 깊은 내막을 모르고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초보자 때는 무조건 매수해서 10%만 손절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서 내가 확신이 왔을 때 내 이 종목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 손절매 없는 거죠. 그 대신 분산 투자하고 종목을 나누되 손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보자 때는 이게 어떤 종목인지에 대한 자기 자신감이었고 남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종목을 압축했다면 손절가 10% 잡고 가야죠. 거래량이 높으면 매수해야 될까요? 뭐 많은 전문가들이 거래량 많은 종목을 사야 된다 그러는데 거래량 많으면 단기에 조정 들어옵니다. 거래량 많은 종목을 거래량 많을 때 사지 말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 때 사는 게 맞죠. 22년, 23년 한국 증권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예측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고요. 다만 이제 종합지수가 3,300을 찍고 지금은 이제 그 박스권 안에 들어서 조정하고 있죠. 근데 보면 그때 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셀트론 같이 카카오 같은 대형주가 가고 중소형주는 못 가서 이제는 대형주들이 옆으로 쓸 때 중소형주들이
큰 시세를 낸다 이렇게 봅니다. 제수환도 중소형주들은 보통 10배, 20배 가잖아요. 대형주는 그렇게 못 가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장이 나오는 게 지금부터 박스장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개인 투자가들이 월급을 받으면 평생 그냥 월급쟁이로 살게 되지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내 돈을 잘 버는 회사에다가 투자해서 그 회사가 얻는 이득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이 좋은 투자죠. 그래서 월급쟁이에서 투자를 해서 이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무조건 주식을 접근해서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하면 큰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가져온 돈이 모두 수업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을 가져와서 내가 수익이 날 때 금액을 넓혀가야 된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들을 답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공부에 도움이 될 거고요. 앞으로 커뮤니티에 좋은 질문도 올리시면 또 이렇게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반가웠어요. 빠이빠이.